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호사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바쁘실 텐데 또 학폭 관련된 사건도 참여도 이제 하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다녀오셨고 네. 이제 오늘 얘기해 주실 건 아마 그 관련된 내용이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뭐 최근에 다녀오신 거라든지 과거에 경험하신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학폭에 참여한 후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지식적인 영상은 많이 이제 보셔서 좀 딱딱한 정보 제공을 받으시지만 실제 좀 생생한 학폭의 후기라든지 학폭의 절차 이런 것들 실질적인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이제 저희는 또 카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좀 제대로 얘기를 해주시지만 이번에 제대로 제가 실제 참석했던 학폭위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를 간략하게 좀 찍어서 왔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학폭위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학폭위 참여한 것 중 기억에 남는 곳 하나 선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억에 남는 학폭위 참관 장소는 바로 옛 덕수고등학교에서 진행했던 저희 사무실 문성곤 변호사님, 경찰 출신 제 친동생이기도 하죠. 변호사님과 함께 참석하게 된 학폭위였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학폭위원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학폭톡 여러분들한테 학폭이 진행되는 거,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데는 덕수고등학교고 한양대학교 근처입니다. 이제 2시부터 학폭이 진행 예정이라서 저희 담당 변호사님이랑 저랑 같이 오늘 출석을 해서 피해 학생들 그리고 피해 학생 부모님 진술 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저랑 같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학폭위 수임하시면 이렇게 변호사분이 두 분이나 참석을 하시나요? 사실 이게 변호사분들의 몸값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두 명의 변호사가 참석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저와 이제 의뢰인분이 상담을 했을 때 두 명의 변호사가 같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저랑 또 일정이 마침 또 이 학폭위 날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던 거고 의뢰하신 이제 학부모님 이제 피아에도 또 어차피 같이 오기 때문에 용기를 줄 수 있게 뭔가 또 두 명이 가면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원래는 두 명이 가지 않고 원래는 한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왜 저는 두 명이 안 와주세요 이러신 분이 있는데 이번이 좀 예외적인 경우였고 원래는 한 분이 동석하는 게 원칙이고 다른 로펌에서 다 똑같습니다. 한 분이 오시고요. 사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아이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와 이제 위원들 간의 대화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한테 사실 많은 말을 할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변호사 숫자에 따른 유불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소 도착한 다음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렇게 이제 통지받은 장소에 도착을 하면 보통 건물 입구에 관리실에 이제 계시는 분이 관리인 분이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폭 절차 개최에 대한 안내를 이미 요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분이 건물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소로 가셔서 뭐 주차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개최 장소, 학교 안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는 것들을 이제 문의하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정각에 딱 맞춰서 가는 것보다 위원분들과 진행요원분들은 회의 시작 30분에서 60분 전쯤에 이제 도착을 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도착하시는 게 좋고 가는 길이 막히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끔 좀 일찍 가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위원이 오기 전에는 보통 건물 자체를 잠궈두는 편입니다. 비밀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일찍 가셔도 학교 안에 이제 벤치 등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일찍 가시는 것이 좋고 사실 관리 요원이라는 말이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 원칙적으로는 학폭위 간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관리인분이 알려주시는 방향대로 이동을 하면 영상에 보신 것처럼 위치를 알려주는 팻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오 이렇게 화살표로 장소를 가리키는 표시도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못 찾아서 뭐 헤매실 걱정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화살표를 따라가시다가 보면 또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010 무슨 번호로 전화를 해서 관리요원의 안내를 받으세요 라든지 여기에서 문을 두드리시면 관리요원이 나오셔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라든지 이제 문구를 보시고 이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사님이 또 앞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보안이 철저하네요. 그렇죠. 학폭위 절차도 아무래도 또 비공개로 진행된 절차다 보니까 나름 격식과 또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항상 걱정해 피해자, 가해자가 만나는 거를 최대한 다르게 하기 위해서 간사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학폭위실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로 먼저 가서 이제 대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기본적인 안내 사항들을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으면 변호인과 학부모 그리고 아이가 같이 동석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본 회의실로 가기 전까지 이제 안내해 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저희 사진도 이제 주셨는데 가서 기다리시는 모습인데 보통은 학폭위에 참여하는 분과 함께 기다리시는 거죠? 맞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하는 방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결국 가장 많이 진술, 90% 이상이 아이가 진술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진술을 하는 게 아이인 만큼 짧게 담소를 나누면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해야지 이제 진술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말을 할 거니까 이렇게 잘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필수적인 어떤 그런 진술들 해야 될 것들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리마인드를 저는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 대기실에 있을 때. 네. 그리고 네. 저희는 절차상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모의 시뮬레이션 예상 질문들을 하고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서 미리 좀 간략하게 좀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아이도 이런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숙지를 하지만 막상 이제 가면 또 떨려서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네. 네네. 이게 또 수임을 처음부터 맡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가와서. 다가와서 맡기거나 또 중간에 맡기시는 분들 다 다르거든요. 늦게 수임을 의뢰하시거나 하면 학폭이 날 아이를 처음 보는 경우도 저는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서로 어색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실에서 유대관계를 빠르게 형성을 하고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 대기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학폭위원분들이 준비가 되면 간사님들이 저 이제 준비됐으니까 오세요라고 이런 건가요? 아, 맞습니다. 네. 간사님을 뒤따라 가시면 되고 네. 이제 안내를 받으셔서 회의실 내로 들어가면 회의실부터는 이제 촬영이 금지가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요 네, 그림을 한번 네. 이제 그려보면 좌석 배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변호사, 학생, 보호자는 이제 착석을 하기 전에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 기기라든지 촬영을 할 수 있는 휴대전화 네. 이런 것들을 다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고 착석을 하게 됩니다. 예. 노트북도 다 내야 되고요. 예, 예. 요것도 하나 뭐 TV라면 TV로 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이제 진술할 내용을 메모해 오시면 이걸 못 볼 수가 있어요. 아, 무조건 종이로 뽑고 가야 되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머님께서 예. 요거를 그냥 본인이 컴퓨터로 그날 갑자기 저희하고 상의를 안 하셨는데 정리를 해 오셨더라고요. 다행히 양해를 구하고 어머님께서 마지막 진술을 하실 때는 그걸 잠깐 가져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결국에는 녹취라든지 촬영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잠깐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렸었고 대신에 그 전까지는 전혀 쓰지를 못했었죠. 아. 그 사건이 특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형태로 필요한 메모는 뽑아오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착석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이제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묻고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뭐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 중에 깊이 이 위원은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공정하게 심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없다면 진행을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이제 본격적인 위원회가 시작되면 보통 어떤 질문들이 오가나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질문들을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두를 안내해 드릴 수는 없지만 모의 학폭위 할 때도 네. 담당 변호사님이 사건 기록을 다 보고 네. 이제 예상 질문을 뽑아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학폭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한테 뭔가 어려운 지식이라든지 노련하고 또 유려한 말솜씨를 절대 기대하지 않거든요. 복잡한 질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때 뭐 예를 들면 누가 때렸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볼래? 이때 그러면 너 기분이 어땠었어? 이런 것들을 주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위원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하는 그 채점표, 이 네. 채점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냅니다. 네. 그래서 이 점수를 내게 되면 그 요소들이 있죠.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뭐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채점할 수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요.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피해 학생은 그때 어떻게 아팠어? 어떤 심정이었어? 라는 이제 단골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네. 지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네. 가해 학생이 언제부터 피해 학생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 이거랑 그거랑 이어져서 가해 학생이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 라는 게 이제 좀 단골 질문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해 정도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해 학생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떻게 되길 바래? 이런 것들을 단골 질문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열린 질문을 많이 하네요. 뭐 맞습니다. 5월 5일부터 괴롭힘 당했지? 이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가 의견을 말해봐. 그렇죠. 예. 예. 학부모님한테 항상 사건 수임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학폭위를 나가기 전에 꼭 이런 예상 질문들을 구성을 하셔서 네. 자녀에게 미리 시뮬레이션처럼 물어보시고 대답을 시켜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답이 그럼 이게 한 뭐 20-30분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 네. 문답이 끝나면 아예 그냥 끝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 반이 넘었던 것 같아요. 애기들도 힘들겠네요. 네, 그랬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친구는 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되게 잘해줬던 것 같은데 이런 문답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때 정식으로 발언권을 줍니다. 보호자랑 변호사에게. 네. 그러면 이제 보호자와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되고 이게 끝나면 이제 회의가 끝났다고 하고 회의장 밖으로 안내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 덕분에 전체적인 프로세스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내용이 들어간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네. 참석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실제 학폭위를 평생에 어떻게 보면 처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좀 당황스럽지 않게끔 좀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제 실제로 학폭위가 열리는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정보도 공유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